한도 못했어. 지웅아, 내가 잘못 보고 있는 거니? 안녕하세요. 내려와. 아니, 모르겠어요. 이렇게 텅 비어 있으면 안 된다고 하지 않았는가? 지웅아, 네. 텅 비어 있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 네. 문제 못 푸는 거 그럴 수 있다고. 근데 문제를 보고서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건 말이 안 돼. 뭐라 그랬어 선생님이? 모르겠으면 어떻게 하라고? 식이라도. 식을 세우지도 못할 것 같으면 미지수라도 세우라고. 틀려도 괜찮으니까. 미지수도 못 세울 것 같으면 문제 정리라도 하라고. 근데 거기 왜 다 텅텅 비어있지? 그 앞에는 지용아, 그 앞에는 왜 다 텅텅 비어있어? 20번대 네? 20번대 한 장 더 넘겨봐. 거기 뭐니? 자, 오늘 A급 스텝 A를 여러분들이 어쨌든 다 풀었기 때문에 1참수 설명을 하고 해설을 할까? 아니면 해설을 하고 1참수를 얘기할까? 근데 저희 시험을 안 봤는데요. 알아요? 안 볼 거예요. 봐서 너희들 1참수 진도가 어떨지 모르겠어서 1참수를 일단 하고서 연방이랑 합쳐서 시험을 볼까 생각 중이야. 연방이요? 대신 난이도는 조금 내려가긴 하겠죠? 합쳐서 보면. 네. 뭐부터 할래요? 1참수 설명부터 들을래요? 아니면 해설부터 들을래요? 1차이요. 그래요. 자, 1참수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함수의 정의부터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함수의 정의 설명해 준 적 있었나? 아니요.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세븐피. 맞아, 새로 꺼냈지. 함수를 일단 정의를 딱 쓰자면 함수 이 보고서 뭔 소리인지 모를 수 있어요. 괜찮아요. 목소리 좋은 사람 손. 목소리요? 네. 목소리요라고 처음 말한 빛나가 한번 읽어볼까? 오. 읽어봅시다. 저 변수 xy에 대하여 정의방수 x가 변함에 따라 종속 변수 y가 오직 하나를 결정될 때 이를 x는 오, y를 왜 함수라고 부르나?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아니요. 이게 함수의 정의거든요. 함수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책에는 보통 이렇게 써 있어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일단 변수라는 말부터 설명을 해줄게요. 변수라는 말 다른 식에서는 안 쓰죠. 우리 문자와 식에서는 문자와 식 단원, 그러니까 다항식과 다당식과 다항식의 계산 단원에서는 x랑 y를 뭐라고 불렀게? 정수. No, 미지수. no, 조은수. no, no. 문자라고 불렀어요. 네, 문자. 그때는 A, B, C, X, Y, Z 다 똑같은 문자였어요. 다른 게 없었어. 네. 그럼 이제 부등식과 방정식에 들어와서 그때 X는 뭐라고 불렀을까요? 그때 미지수. 미지수. 그때는 미지수라고 불렀죠. 왜일까요?
똑같은 x인데 왜 저기서 문자 여기서 미지수일까요? 알 수가 없었어. 파란식에서는 네. 왜 그럴까요? 하나가 달라서 그래요. 바로 그 뭐지 문자가 필요가 없는데 미지수가 필요가 있어서. 맞아요. 아 맞습니다. 문자식에서는 x, y, z, a, b, c가 뭔지 우리가 관심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요. 없었어요. 뭔지 알 필요 없었어요. 그런데 부등식이랑 방정식에 들어와서는 우리의 목적이 뭘로 바뀌었어요? 방정식을 미지수를 구하는 거. 미지수를 구하는 거예요. 어떤 미지수? X, O, Y. XYZ. 그걸 그런 게 아니라 어떤 x, y를 구하는 건데. 모르는. 그러니까 등식 또는 부등식을 참으로 만드는 미지수의 값을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였어. 네. 그래서 그게 미지수였어요. 우리는 값을 구하는 걸 목표로 하니까. 근데 여기서 또 다른 이름이서 변수. 그 말은 함수에서는 우리가 x, y가 뭔지 알 필요가 없다. 알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자, 미지수라는 거는 값이 사실 딱 정해져 있어요. 무슨 값이 정해져 있냐? 식을 참으로 만드는 값. 가. 딱 하나로 결정이 돼 있어요. 뭐 하나가 아닐지도 모르지만 해가 무수히 많을 수도 있고. 아무튼 그거를 찾는 게 우리의 목표였다면 여기서는 이 x랑 y의 값이 하나로 정해질까요? 안 정해져요. 계속 바뀝니다. 바뀌기 때문에 변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추워? 네. 저. 미안한데 나 더워. 그래서 저는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으면 뭘 말하려고 했지? 아, 방정식과 함수는 목적이 다른 거예요. 그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식 하나가 있으면요. 함수에서는 x, y 둘 다 나오니까 연립방정식 앞에서 배웠던 미지수가 두 개의 1차 방정식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방정식으로 볼 수도 있고 함수로 볼 수도 있어요. 뭐에 따라서? 뭐에 따라 결정돼서? X가 무엇을 미지수가 무엇을 의미에 따라서 우리가 뭐에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 등식을 참으로 만드는 x, y 값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얘는 방정식이 되는 거야. 근데 그거에는 관심이 없고 다른 거에 관심이 있다. 이따 얘기해 줄 건데 다른 거에 관심이 있으면 그 식은 함수로 바뀌게 되는 거죠. 마치 수련회에서 우리가 하는 거에 따라서 천사가 될 수도 있고 악마가 될 수도 있는 교환이랑 똑같은 거죠. 됐나요? 네. 그러면 그 함수가 어떤 거냐를 얘기를 해볼게요. x, y가 계속 바뀌는 건 알겠죠? 근데 지 맘대로 둘 다 지 맘대로 바뀌는 건 아닙니다. 독립변수라고 하면 독립이 무슨 뜻일까? 엄마가 독립. 엄마가 하고 한 거? 너희들도 할 거잖아 언젠가는? 그렇죠. 그래서 너희들이 독립해서 나갔어. 엄마 집에서 이제 안 살고 너네 집을 마련해서 독립해서 나갔어. 그러면 이제 밥 먹는 거 엄마 마음대로 해? 아니요. 누구 마음대로 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자는 거 누구 마음대로 할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말하자면 독립이라는 건 지 마음대로 한다 라는 거죠. 독립 변수다. 그러면 어떻게 바뀐다? 마음대로 하는 지 맘대로 바뀐다. x는 거의 낄 게 없어요. 지 맘대로 바뀝니다. 근데 여러분들 영어에서 종속이란 말 들어봤죠? 종속 접속사 이런 말 많이 들어봤어요. 종속이 무슨 뜻이에요? 너 영어 안 하니? 아니 하는데 처음 들어봤어요. 이상하다.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데. 아 종속절 배운 적이 없는데. 관계대명사. 주절. 얘안 나왔는데. 내가 계속. 그러면 아직 영어에서 진도를 안 나왔나 보다. 아니면 제가 계속 다니고 올라가서 그런가 모르겠어. 올라갔으면 당연히 나올 법한데 이상하네. 아니 아무튼 계속 올라가. 종속이 그럼 무슨 뜻일까요? 종이 섞여 있는 거. 속해 있다. 네, 속해 있어. 속아. 그러니까 속에 여러분들이 지금 독립을 안 한 상태죠? 여러분들 지 맘대로 해요? 아니요. 아니죠. 누구 맘대로 해요? 엄마 마음대로. 그럼 여러분들은 엄마한테 딸려 있는 거죠. 그렇죠. 종속되어 있는 거예요. 뭔지 알겠어요? 네. Y 지 맘대로 변할 수 있어요? 아니요. 못 변합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따라서 변할까요? X에 따라서 변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X가 엄마, Y 너네 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오직 하나로 결정될 때 색깔 다르게 썼죠? 색깔 왜 다를까? 중요해서 다르게 썼겠지? 눈치가 빠른걸? 이게 무슨 말이냐? 엄마가 밥 먹고 공부해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근데 공부도 해야 될 것 같은데 핸드폰도 보고 싶어. 그러면 공부하면서 핸드폰을 보면 되겠다.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돼요. 딱 하나로만 결정을 해야 돼요. 엄마가 공부하라 했으면 핸드폰 봐? 안 되죠. 핸드폰 보면 안 돼요. 공부해야 돼요. 엄마가 공부하라 했으니까. 알겠어요? 엄마가 잘라 했어. 피곤하긴 한데 그래도 유튜브 쇼츠를 조금 보고 싶어. 유튜브 쇼츠를 보다가 자면 되겠다.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라 그랬으면 자는 거예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하나로만 결정이 돼야 돼요. y가 x 하나인데 y가 두 개다. 이러면 함수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요.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를 x는 y로의 함수라고 한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함수에서 관심이 있는 게 뭐냐? 함수에서 알아야 되는 게 뭐냐? y가 x에 대해서 x가 바뀔 때 y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y의 변화를 우리는 궁금해해야 돼요. 함수에서 y의 변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방정식과 함수를 어떻게 대할지가 나타나는데요.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좌변으로 싹 몰아서 는 0 상태로 정리를 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혹은 상정을 이쪽으로 옮길 수도 있고요. 그건 상관없어요. 어쨌든 x랑 y는 같이 둔다 이거죠. 왜? 방정식에서는 x랑 y가 둘 다 똑같은 미지수니까요. 같은 입장이라는 거죠, 둘이. 그래서 같이 두는 거예요. 근데 함수에서는 내가 궁금한 거 뭐라 그랬어? Y. y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럼 우리는 결국에 y에 관심이 있는 거죠. 네. 함수에서 중요한 건 y야. x 어차피 지 맘대로 바뀌어. 우리가 알 필요가 없어. 하지만 y는 지 맘대로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규칙을 알기 위해서는 y를 주시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함수에서는 어떻게 정리를 한다? 식을 y만 이쪽으로 당기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해야 y가 어떻게 바뀌는지 잘 보이겠죠. 이쪽에 y밖에 없으니까. 아시겠어요? 네. 사실 이거 두 개 정리하면 똑같은 식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관심 있는 거에 따라서 얘는 방정식, 얘는 함수 이렇게 정리를 한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네. 이게 함수고요. 함수값이라는 게 있어요. 이 COC 들어갑니다. 사이 COC라고 하는데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국어에서 사이 COC 규칙을 배우게 되면 왜 COC 들어간지 알게 될 거야. 아무튼 함수값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함수에서 관심이 있는 걸 나타냅니다. 아까 함수에서 관심 있는 게 뭐라 했어요? Y의 변화. y가 궁금합니다. 함수값이라는 거 그럼 뭘 말하는 거다? y를 말하는 거예요. 정확히는 x가 변할 때마다 y가 하나씩 결정된다고 그랬죠. x에 뭐가 들어갔을 때 그때 y 값을 함수값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 보통 이렇게 fx라고 부르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걸 함수값이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많이 씁니다. 자, fx라는 건 y 말하는 거야 라고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규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fx는 y예요. 됐나요? 네.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왜냐면 x, y로만 이루어진 함수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뭔 소리냐? x, t로도 이루어진 함수가 있을 수 있어요. 뭐 a, b로도 함수가 이루어질 수 있죠. 어쨌든 x 역할을 하는 애랑 y 역할을 하는 애가 있다면 fx라는 거는 y 역할을 하는 친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바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아까 x의 변화에 따라서 y가 바뀐다고 했죠. 그럼 굳이 y라고 안 하고 왜 이런 수를 사용을 하느냐? x가 y로만 쓰면요. y로만 쓰면 x가 얼마일 때 y가 이게 나오는데를 알 수가 없어요. 그죠? y는 어차피 x 따라서 바뀌는 건데 y만 딸랑 써두면 그때 x가 얼마인데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 fx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x가 지금 이 상태일 때 y가 이게 나온다. 되나요? 네. 예를 들어서 f2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 뭐 말하는 거죠? 함수. x에다가 얼마를 넣었을 때 2를 넣었을 때. 네, 괄호 안에 있는 수를 x에 넣었을 때 그때 y가 얼마가 나오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그럼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자, 1차 함수인데요. fx는 ax 플러스 2라고 합시다.
이 경우에 fx 대신 y를 대입해서 넣어도 말돼요. y는 ax 플러스 2. 그런데 f3이 8이래요. 그럼 a값 구할 수 있겠어요? 네. 자, 이 식에서 x에다가 얼마를 넣었다? 3을 넣었다. 그래서 3 넣어서 써주시면 3a 플러스 2. 이 값이 얼마라는 얘기? 8이라는 얘기. 그럼 a 얼마다? 2다. 이런 식으로 계속 구할 수 있겠죠? 네. 네. 그럼 우리가 1차함수를 얘기를 할 때는요. 이렇게 y는 어쩌고 저쩌고 형태로 정리를 했을 때 이 어쩌고 저쩌고 부분이 뭐가 되어야 된다? x에 관한 1차식 형태가 나와야 이거를 1차함수다 라고 부를 거예요. 만약에 2차함수다 그러면 저 부분이 2차식, 3차함수다 3차식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러면 일반형을 생각을 해볼 건데요. 1차 함수의 일반형. 일반형이 뭐냐면 대부분 다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죠. x에 대한 1차식이니까 최고차 항은 몇 차? 1차. 1차. 계수 얼마인지 모르죠? a로 줍니다. 그 다음에 몇 차도 있을 수 있어요? 0차. 0차. 상수항이 있을 수 있죠. 걔도 얼마인지 모르니까 1로 줍니다. 이게 1차 함수의 일반형이에요. 1차 함수 무조건 다 이렇게 생겼어요. 했나요? 네. 뭐 B는 0 들어갈 수도 있죠? A에 0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A는 0이 아니다. 되니?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1차함수 개념 당연히 배웠지만 1학년 과정에서 좌표표면과 그래프도 배웠죠? 안녕. 어서와. 자리 뺏겼어. 시윤이가 따고 있어요. 일단 우리 이따가 연립방정식 해설도 완성할 건데 좀 빠르게 진행할 거니까 영상은 계속 찍을게. 너네들이 나중에 보고 복습하는. 뭔 얘기하고 있었지? 가장 기본적인 1참수는 y는 x겠죠. a는 1이고 b는 없는 거. 그럼 이거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생겼을까? 이거 y는 ax는요. x, y는 원점을 지나는 이렇게 딱 써 있어요. 네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깔끔하게. 다시 어디? 네? 다시 그리시는 줄 알았어요. 만약에 a가 2가 됐어. 그러면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2분의 1 x라면) 이렇게 생겼겠죠. 우리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도 그래프 그리는 건 돼요. x랑 y에다가 뭐 1, 2, 3 이런 수 대입해가지고 그 그래프를 지나는 좌표를 딱딱딱 쓴 다음에 그 좌표에다가 점을 땅땅땅 찍어가지고 일자로 쭉 이어주시면 됩니다. 됐어요? 그러면 이 세 개의 그래프가 지금 어떤 차이가 있어요? x의 개수의 차이. x의 개수의 차이가 있고 선으로 볼 때, 선으로 봤을 때는 무슨 차이예요? 기울기. 기울기라는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다니. 맞아요, 기울기예요. 기울기라면 어떤 게 더 큰 거죠? 적어요. 저거가 뭔데요? y는 네, 빨간 게 제일 크죠. 그럼 기울기가 크다 작다고 할 때 잘 때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무슨 소리야? 여러분 기울어진 데서 자는 게 편해요? 안 기울어진 데서 자는 게 편해요? 기울어진 데서 자는 게 편하다고. 안 기울어진 데서. 물론 최적의 수면 자세는 약간 뒤로 기울어져서 이런 느낌으로 자는 거긴 한데 진짜 어디서 저렇게 저렇게? 그 리클라이너 아니? 오 신기한데요. 아무튼간에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는 안 기울어진 데서 자는 게 더 편하겠죠. 네. 그러면 자는 게 그 직선 위에서 자는 게 불편하면 불편할수록 기울기가 큰 거다 라고 생각을 할게요. 어때요? 이 친구 어때 보여요? 죽을 것 같아요. 떨어져서. 그럼 기울기가 어떻게 보여요? 높은 거예요. 큰 거예요. 큰 거예요.
얘는 어때 보여요? 지 혼자 편한 데서 자고 있어요. 지금 다 편한 데서 자고 있어요. 그럼 기울기가 어떤 거예요? 낮은 거예요. 작은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크다 작다를 판단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y는 ax 플러스 b에서 이 a가 뜻하는 게 뭔 거를 알겠다. 기울기. 네, 기울기인 거를 알겠다. 더 쉬운 말로 하자면 직선의 모양을 결정을 합니다. 어떻게 생겼는지요. 됐나요? 만약에 a가 음수라면 어떻게 될까요? 음수면 이렇게 y는 마이너스 2x의 그래프를 생각해 이렇게 봅니다. 하지 않을까요? 자, x가 하나가 커질 때마다 y는 어떻게 돼요? y는 하나씩 커져요. 정말요? x가 하나씩 커질 때 x가 x씩 커져요. 아니죠.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한 거죠. 네. 그럼 x가 하나씩 커질 때마다 1, 2, 3 이렇게 들어갈 때마다 y는 작아져요. 이렇게. 마이너스 2씩 작아져요.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는 이렇게 생겼겠네요. 네. 기울기 보니까 어때 보여요? 이 빨간 친구랑 똑같아 보여요. 대칭이죠. y축에 대하여 대칭입니다. 그러면 a의 절대값이 같은데 부호가 반대일 경우 우리는 이거를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그죠? 네. 그리고 여기 숫자, 부호 생각하지 말고 숫자만 생각을 했을 때, 다시 말해서 절대값을 생각을 했을 때 절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기울기가 커진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럼 기울기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할 건데요. 아까 전에 얘기했죠. x가 하나 커질 때마다 y 어떻게 된다고? 마이너스 20 내려갑니다. 네, 마이너스 2씩 됩니다. 얘는요, x 하나 커질 때마다 y 어떻게 될까요? 2분의 1씩 늘어나는 2분의 1씩 커집니다. x 하나 늘어날 때마다 y 하나씩 커지죠. x 하나 늘어날 때마다 y가 2씩 커져요. 2씩 커져요. 다시 말해서 이 기울기라는 거, x가 하나 증가할 때 y는 어떻게 되냐를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되나요? 네. 그럼 이거는 식으로 표현해보자면 x의 변화량, 증가량이라고 하는 데도 있어요. 분의 y의 변화량,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x가 하나 커질 때마다 y가 어떻게 되냐를 식으로 나타낸 거예요. 기본 개념 단계에서는 이것만 알면 됩니다. 근데 우리 심하잖아요? 똑같은 식인데 다른 말로 표현하는 거를 몇 가지를 더 할게요. 아까 말했듯이 증가량이라고도 쓸 수 있겠고요. 그럼 그 증가량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x1, y1, x2, y2 이런 좌표가 있다면, 아 이렇게 말하니까 좀 어렵네. 3,1, 6,7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여기로 x가 얼마큼 증가했죠? 2요. 3이요. 3 증가했어요. 보지도 않고 맞히네요. 들었으니까. 그럼 y는 어떻게 됐어요? 4 증가했어요. 6 증가했어요. 6 증가했어요? 그러네요. 아, 거꾸로 쓰려고 했네. 미안하다. 마이너스 7. 이러면 어떻게 했어요? 8 마이너스 됐어요. 8 감소했죠. 네. 그러면 x의 증가량 3분의 y의 증가량 마이너스 8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럼 이 8과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8이 어떻게 나왔냐? 3이 어떻게 나왔어요? 3 증가한 건 알겠어. 어떻게 나왔어 그 3이? 큰 거에서 작은 거 뺐어요. 큰 거에서 작은 걸 뺐어요. X 큰 거에서 그러면 작은 거 y는요? Y의 작은 큰 거에서 작은 거 뺐어요. 정말? 네. 그러면 8이었을 텐데. 그러니까요. 에이 제가 마이너스 이렇게 여기서 뺐어요. 옆쪽에서 뺐어요. 이렇게는 그거 말고 이렇게는 그거 자, 한쪽에서 한쪽을 뺐죠. 네. 똑같은 거에서 똑같은 거 빼야 됩니다. 얘에서 얘를 뺐는데 이렇게 빼면 큰일 나요. 큰일 나요. 다시 말해서 어쨌든 누가 크든지 간에 한쪽에서 한쪽을 빼고 한쪽에서 한쪽을 빼고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네. 그 다음 이거는 잘 모르는 건데요. 이거를 다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이 함수가 뭔지 우리 몰라요. 일단 fx라고 줍니다. 자, 3이라는 건 그냥 x 값이에요. 3.
6이라는 것도 그냥 x값이죠. 6 빼기 3 됐어요? 네. 그런데 마이너스 7 이거 y값이죠. 네. y값은 아까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고? 함수값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마이너스 7 말고 뭘로도 쓸 수 있어요? F6. F6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x에 6이 들어갔을 때 그때 y값이 F6입니다. 마이너스 7이라는 얘기죠. 됐어요? 네. 네. 마이너스 얘는 그러면 1이 아니라 1, 3. F3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렇게 써있으면 이거 기울기식이라고 봐야 돼. 만약에 이 함수는요 10분의 F13 마이너스 F3이 7이야 라고 얘기했으면 이거 뭐 말하는 거예요? 기울기. 기울기예요. 10이라는 거 10 말고 13 빼기 3으로 바꿔가지고 이거 기울기 말하는 거구나. 기울기 얼마다? 7. 7이구나 라고 알 수 있어야 돼요. 할 수 있겠죠? 네. 너무 얘기할 줄 알았어요. 네. 너무 추워졌어. 한 가지 더. 이 변화량이라는 거 고등 수학으로 넘어가면 기호 하나로 나타냅니다. 어떤 기호냐면 요 기호. 세모처럼 생겼죠. 얘는 뭐라고 부르냐면 델타라고 불러요. 델타 x분의 델타 y 라고 하면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참고로 알고만 있으세요. 지금 당장 문제에 쓸 건 아니에요. 문제에 쓸 거는 여기까지. 했니? 네. 네, 그런데 이 기울기를 가지고 우리가 대충 이 직선이 어떻게 생겼나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A가 담당하는 게 모양이라고 그랬죠. 자, X가 하나 증가할 때마다 Y가 이만큼씩 증가를 한다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Y는 2분의 3X라고 하면 X가 하나 증가할 때 Y가 얼마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3. 아니죠. 하나 증가할 때 2분의 X가 3. 2분의 3만큼 증가해요. 어렵잖아요. 2분의 3 증가하는 게 뭐야? 어렵죠? 이럴 때는 X가 2개 증가할 때 Y 얼마 증가한다? 3개 증가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X가 2개 증가하니까 X가 가로 말한 거죠. 그러면 가로로 2개짜리, 세로로 3개짜리 직사각형을 그립니다. 여기에서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니까 대각선으로 그리면 되겠죠. 이게 기울기예요. 됐나요? 그럼 이렇게 격자, 무는종이가 나와 있을 때는 우리가 기울기를 적용해서 직선을 정확하게 그리기가 쉽겠죠. Y는 4분의 7X다. 그러면 가로 4개짜리, 세로 7개짜리, 7개 맞나? 직사각형을 그려서 대각선을 그려주면 이게 기울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졸려서 죽으려고 그러네? 아니에요. 아. 만약에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있다. 그러면 x가 증가할 때 y는 어떻게 된다? 감소해요. 감소한다. 그럼 그때는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이해되시겠어요? 네. 네. 자, 그럼 증가함수, 감소함수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증가함수, 감소함수. 아까 말했듯이 x는 지 맘대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x는 무조건 증가한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일단. 그리고 우리가 제일 궁금한 건 뭐다? Y의 변화량. 네, y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증가, 감소라는 거는 누가 증가, 누가 감소한다는 얘기야? X. No! Y. y가 증가, y가 감소 하는 거에 따라서 증가함수, 감소함수라고 부릅니다. x는 일단 무조건 증가한다고 할 거예요. 그럼 x가 증가할 때 y도 같이 증가하려면 기울기가 어떻다는 얘기야? 양수여야 기울기가 양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겼냐? 위로 치솟는 그래프예요. x 증가할 때 오른쪽으로 진행이 될 때 위아래는 어떻게 바뀐다?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니까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증가함수고 그래서 위로 치솟는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보실 때는요 항상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셔야 돼요. 얘도 보면 왼쪽 위로 치솟는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될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를 무조건 여러분들 눈에 박아 놓으세요. 방향을. 그럼 감소함수는 A가 어떻다? A가
0보다 작다는 얘기겠죠?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해야 되니까요.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아래로 꼬라박습니다. 꼬라박는 그래프가 감소함수예요. 됐나요? 네. 엥? 이것도 왼쪽 아래로 꼬라박는 거 아닌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네요. 안 돼요. 무조건 오른쪽을 보는 거예요. 오른쪽을 향할 때. 하시겠어요? 네. 네, 이거 지금 오른쪽으로 향하는 거를 잘 공부해 놔야 되는 이유가 고등학교 때 뭘 배우냐면 수렴하는 함수를 배웁니다. 리미트. 재밌겠죠? 와 재밌겠다. 그래서 그거는 그래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눈에 배어 있어야 보기가 편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무조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래프를 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나요? 네. 그러면 절편하고 평행이동 얘기하고 함수 설명은 끝낼게요. 자울 게임에 물을 잠깐 마셔봐도 될까요? 네. 여러분 절편이 뭔지 아시나요? 네. 뭘까요? 떡이요. 그렇죠. 떡. 맛있겠다. 이렇게 절편이 X절편 X축하고 만나는 놈이고 네네네. Y절편 Y축하고 만나는 그래서 함수 얘기할 땐 그거예요. 근데 왜 절편이라고 부를까요? 아는 사람? 이유? 진짜 떡이라서 그렇게 부르나? 몰랐죠? 나도 최근에 처음 알았어. 관심을 가진 적이 없어서. 절편이라는 게 함수에서는 끊을 절, 끊을 편, 자를 써서 절편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다? 끊는다. 끊는다는 거예요. 뭘 끊는다는 거죠? 하울. 학원을 끊는다고? 함수에서 말하는 절편은 뭘 끊는다는 얘기인가? 선을. 선을 끊을 거예요. 무슨 선을 끊어요? 좋은 선. 아이고. X축 X축과 Y축을 끊어버리는 지점입니다. 그럼 이 직선이 진행이 되면서 어쨌든 X축과 Y축하고 언젠가는 만날 거예요. 그죠? 네. 아무리 안 만날 것처럼 생겼어도 영원히 늘어나면 언젠가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럼 언제 그 축을 끊어버리는지를 얘기하는 게 절편입니다. X절편 무슨 축 끊어요? Y축. X절편인데 왜 Y축을 끊어? 몰라요. 제정신을 좀 차려봐. X절편. X절편이면 X축을 끊겠죠? 아. 이름값 해야죠? Y절편이다. 그럼 무슨 축을 끊어요? Y축. Y축을 끊습니다. 아우 제정신 아닌 것 같아요. 큰일 났네. 열심히 연구하면 돼요. 아 평행이동 먼저 얘기할 걸. 좋아요. 절편은 조금 이따 얘기하고 평행이동 먼저 얘기를 할게요. 미안하게 됐습니다. 어떠실 건데요? 아무나 안 했어요. 저희. 네 여러분 이미 저기를 배웠죠? 일차함수 배우긴 했죠? 네. 평행이동 배웠죠? 네. X축으로의 평행이동 배웠어요? 네? 배웠어? 네 이렇게 가는 거. 식이 어떻게 된다 배웠어요? 배우긴 했는데 왜 기울기 저는 배운 거 맞아요? 기울기를 갖고요. 기울기는 아 기억이 당연히 같죠. 왜냐면 똑같으니까. 기가 달라요. 상상이 달라요. 상성이 다른 거는 네. Y축으로의 평행이동이죠. X축으로의 평행이동 배웠어요? 잠깐요. 내가 왜 물어보냐면 이거 이제 교육과정에서 빠졌어. 마이너스 A분의 B. 그건 X 절편이지. X가 바뀌겠죠. X가 바뀝니다. 근데 왜 안 배울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죠. 네 뭐라고요? 아니 못 들었어요. 아니 못 들었어요. 내가 뭐라고 했지? 몰라. 아무튼 Y는 EX의 그래프예요. 네. Y축으로 내가 플러스 이만큼 평행 이동을 하고 싶다고 칩시다. 그럼 원래 뭐 예를 들어서 1,2를 지났다라고 하면요. 1,2 지났겠죠? 원래? 새로 만들어진 이 Y축으로 플러스 이만큼 평행 이동하는 그래프 아이고. 얘는 1,2에서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1,4로. 1,4로 바뀌었겠죠? 아닌 것 같은데요. 맞죠? 맞아요. 1,4 지났는데요? 그러네요. 네. 아, 근데 이거 이 식에다 넣으면 성립해야 하네요? 아니에요. 안 하죠? 당연하. 왜 안 하죠? 우리가 Y 값을 어떻게 했어? B가 없잖아요. 뭔 소리야? Y 값을 우리가 어떻게 했어? 더 있어요. 마음대로 플러스 2를 해버렸죠. 네. 왜냐하면 플러스 2를 다 Y 값을 올렸으니까요. 됐어요? 그럼 Y가 지 맘대로 2가 커져서 지금 성립이 안 되는 거라면
성립하게 하려면 y에다가 어떻게 해줘야 돼요? x 값을 바꿔줘야 돼요. 아니야. y에다가 잘해줘. 들어봐. y 값이 지금 우리 맘대로 2가 추가가 됐어. 네. 다시 성립하게 하려면 2가 커서 버린 y를 2를 작게 해야 돼요. 2를 빼면 돼요. 그럼 성립할 거예요. 네. 그러면 y 부분에다가 2를 빼주면 됩니다. 됐어요? 네. 근데 우리 이렇게 안 쓰죠. 네. 우리가 관심 있는 건 y뿐이니까 마이너스에 관심 없어요. 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넘겨요. 넘겨요. 이렇게 돼서 됐나요? 이게 평행이동 원리예요. 그냥 상성에 붙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원래 y에다가 빼줘야 되는 건데 얘를 넘겨가지고 정리를 한 게 이겁니다. 그럼 어쨌든 상수항에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만큼 y축으로 평행이동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x를 볼게요. 내가 x값을 x축 부분으로 플러스 1만큼 평행이동을 하고 싶다고 칩시다. 그럼 1,2를 지났었는데 이제 몇 콤마 몇을 지나요? 2,2 2,2를 지납니다. x가 지 맘대로 하나 커졌어요.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성립시키려면 y도 바꿔야 돼요. y를 바꿔요? x값이 지 맘대로 커졌는데? x 값은 독립해서니까 지문대로 켜져도 되잖아요. 안 돼요. 그거에 따르고 y가 알맞게 나와야죠.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해주면 돼요. 왜 괄호를 열고 마이너스 1을 하냐? 지금 2 곱하기 x가 되어 있는 상태죠. 근데 2 곱하기 x에서 그 x를 1만큼 줄였으니까 2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 되는 얘기예요. 됐나요? 네. 이렇게 안 써 우리. 괄호 열고 정리를 해줘야 돼요. 네. 괄호 열고 정리를 했더니 이렇게 되네요. x축으로 마이너스 1을 갔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1을 갖다 칩시다. 0,1을 지나고요. 플러스 1을 해줬어요. 지문들 하나 줄었으니까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어때요? 얘랑 똑같아요. 왜죠? 우리는 x축으로 평행이동을 했는데 여기서 왼쪽으로 한 칸 우겨가지고 이렇게 그어놨더니 똑같이 생겼어. 이렇게 되는 건가요? 왜 x축으로 나는 평행이동을 했는데 y축으로 평행이동한 거랑 똑같은 결과가 나오냐는 거야. 마이너스 1을 대입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y축이 안 나오는. 어? 아니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왜 대입해? 어,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을 한 거죠.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했다는 얘기가 아니야. 근데 네. 왜이 플러스 1이에요?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x값이 문제로 1이 줄었잖아요. 네. 그래서 균형 맞추려고 1 더해준 거야. 왜 똑같이 나오냐면 얘가 직선이라서 그런 거예요. 직선이 이렇게 생겼어요. 네. 얘를 이렇게 위쪽으로 옮기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왼쪽으로 옮기면 이렇게 생겼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1차함수에서는 x축으로의 평행이동을 딱히 다루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네. 네. 여러분 2차함수 배울 거죠? 지금 배우고 있어요? 오늘은 아니 안 배웠어요. 너네 3학년 1학기 배우고 있지 않아? 왜 맞다. 이렇게 미안하다. 지금 너무 하시는 거예요, 아저씨. 나 자꾸 헷갈려. 미안. 아무튼 나중에 2차함수 이렇게 생겨 배울 텐데요. 얘를 위로 옮기면 이렇게 됩니다. 왼쪽으로 옮기면 이렇게 돼요. 얘는 똑같지 않죠? 당연한 직선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때는 x축으로의 평행이동도 따로 배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1차함수에서 x축으로의 평행이동도 알고 계셔야 돼요. 됐나요? 그럼 이제 절편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시간 너무 많이 쓰나? 괜찮아요. 어차피 fik션 똑같지 않아요. 원래 0,0을 모두 지납니다. 네. 1차함수 그래프는. 왜냐하면 x에다 0 대입했을 때 상수항 지금 없죠. y도 같이 날아가니까 0,0을 무조건 지나는 거예요. 근데 평행 이동을 하게 되면 원래 0,0을 지났던 애가 지금 위쪽으로 2개만큼 평행 이동했죠. 네. 그럼 0,0에서 어떻게 바뀌었어요? 1,2. 아니죠. 0,2로 바뀌었죠. 0,0이었는데 위로 2개 올라가잖아. 네. 됐어요? 네. 그럼 이거 y축으로 평행 이동을 한 만큼 y절편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 1차함수 일반형에서 이 b가 뜻하는 게 뭐가 되겠다? 절편? 절편, y절편이 됩니다.
y절편이라는 거 y축과의 교점이에요. 그죠? y축과 맞는다고 하면 x, y 중에 누가 0인 거예요? 누가 0인 경우죠? X가 x가 0인 경우죠. 그럼 x축과의 교점이라는 건 둘 중에 어떤 값이 0이라는 거죠? y 값이 0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y는 ax 플러스 b의 그래프에서 y에다가 0을 대입하면 x절편 구할 수 있어요. 그죠?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라고 생각하고 풀이하면 ax-b x는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나오죠? 네. 그래서 1차함수 일반용에서 x절편은 마이너스 a분의 b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하나.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기울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고 끝낼게요. 그 혹시 충전기 있는 사람? 뭐요? 충전기 길다란 선 같은 거 끈이나 이런 거 있어요? 선이요? 네. 내가 원래 충전기로 하는데 충전기 안 가져서 지금 전선이나 기주 강화 있는 사람 없어요? 비나 없어? 아 큰일 났네. 길쭉한 거 있으면 좋겠는데. 보조 배터리. 보조 배터리에 꽂는 선 있어요? 보조 배터리 있게. 거기서 계속. 아 어쩔 수 없지. 그거를 좀. 길쭉. 네, 길쭉해요. 자 이게 직선이에요. 직선이요. y는 x 그래프면 딱 이렇게 생겼죠. 근데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길이가 어떤 거예요? 커집니다. 지금 양수예요. 증가함수니까요. 치솟는 그래프죠? 그래서 길이가 커지다가 y축과 딱 일치하게 되면 길이가 어떻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같다? 여기다? 0이다? 는 아니거든요. 0이다 좋은 시도였어. 0이 되면은 y x가 마이너스. 같으니까. 그렇죠. y축과 동일할 때는 이 직선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지금 y 값이 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x는 움직이지 않아요. y가 얼마로 고정되어 있는 거죠? y가 고정되어 있대. 네. 미안하다. x가 고정이 되어 있는 거죠? 0,0. x는 0 그래프예요. 아, x는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x 값이 고정인데 얼마로 고정이냐면 0으로 고정입니다. 이 그래프인데요. 지금 기울기가 얼마로 갈 수 있을까요? 몰라요. 몰라요. 구할 수 없어요. 왜? 기울기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에요. x 변화해요 안 해요? 네요. x 변화 안 합니다. 그럼 분모에 0이 들어가야 되나? 아니요.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얘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기울기를. Y는 구할 수 있죠. y의 변화량은 구할 수 있긴 하죠. 근데 의미가 없죠. 자 여기서 찔끔 조금이라도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기울기가 구할 수 있어요. 네 구할 수 있어요. 엄청 큰 겁니다. 뭐 y는 1000x 이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점점점 작아져요. 작아지다가 딱 이 상태에서 기울기는 멈췄어요. 1이에요. 됐나요? 네. 이게 두꺼워가지고 잘 안 보일 텐데. 그리고 점점점 더 작아집니다. 여전히 양수예요. 승가함수니까. 뭐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 이렇게 가다가 딱 x축이랑 겹쳤어요. 이때 기울기는 0인 거죠. 기울기는 0이고 식은 y는 0 상태예요. 기울기가 0이니까 x 사라진 거예요. x의 계수가 0이니까요. 그럼 여기서 지금 x축과 일치한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찔끔 내려가면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기울기가 음수로 변한 거죠. 음수로 변했는데 절대값은 어때요? 같아요. 같다고? 같은 절대값은 양수겠죠? 에? 절대값이 양수라고요? 절대값은 양수 맞잖아요. 맞긴 한데. 자, 기울기가 이렇게 점점점 내려오다가 0이 딱 됐어요. 그 다음에 찔끔 갔죠. 그럼 원점에서 가까운 상태인 거예요. 절대값이 작다고 할 수 있죠. 아, 이해되세요? 네. 네. 찔끔 내려간대. 점점점점 내려갑니다. 점점 절대값이 어때져요? 커져요. 커지고 있어요. 원점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딱 이 상태 되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겁니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점점 커져요. 그리고 막 마이너스 1000x까지 갔다가 다시 y축으로 돌아오면 구할 수 없다고 되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건지 알겠어요? 네. 여기서부터 엄청 큰 작아짐 계속 작아지다가 0 딱! 이제부터 음수 근데 절대값이 지금 작은 상태죠? 커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000
하다가 구할 수 없음까지 간 거죠. 됐어요? 네. 아 1차 방정식과의 관계도 해야 되는데 하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숙제부터 내주고 그다음에 연립 방정식 해설할게요. 아, 저 블랙 라벨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갑자기? 아니, A가 문제가 너무 많아요. 알아. 근데 특목반이잖아 이제. 그러니까 하는 거지. 숙제는 깔끔하게 36번까지. 네. 아니, 나쁘지 않아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저번에 연립방정식 설명할 때 교점 얘기를 했었죠. 네. 교점. 네. 1차 방정식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의 해를 좌표평면에 나타낸 게 사실 함수거든요. 네. 함수인데 직선 두 개가 있어요. 이 두 직선이 가지는 위치 관계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평행하다, 일치하다, 그 다음에 한 점에서 만난다. 그렇죠. 이렇게 세 개예요. 교점은 한 점에서 만날 경우 교점 한 개 나오고요. 평행할 경우 교점은 없어요. 없어요. 아, 일치할 경우 수없이 많아요. 일치하면 무수히 많은 거죠. 그런데 이 교점이라는 게 연립방정식에서 뭐라고 했죠? 해의 개수입니다. 두 직선이 평행한다. 그러면 얘네 둘은 연립하면 해가 맞아요. 뭘 맞아요? 없어. 해가? 해가 없어요. 없어야 돼요. 교점이 없는 거니까요. 그러면 해가 없을 조건이 들어맞아야겠죠. 그러면 1차 함수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평행한다 라는 거는 모양은 어떻다? 모양 같다. 똑같다. 다시 말해 기울기가 같다. 같다. 그런데 위치는 어때요? 다르다. 위치는 달라야 돼요. 위치를 담당한 게 뭐냐? y절편입니다. 그래서 y절편은 달라야 돼요. 일치한다. 모양 어때요? 같아요. 같아요. y절편 같아요. 같아요. 한 점에서 만난다. 모양 어때야 돼요? 같지 않아요? 모양 달라야 됩니다. 네. 그래서 x의 개수 a가 달라야 한 점에서 만날 거예요. 그럼 그 만나는 교점을 좌표를 어떻게 구할 거냐? 연립방정식에서 해라고 했죠? 그냥 연립해서 해를 구하면 돼요. 됐나요? 그래프에서 그려서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좌표를 어떻게 구하게? 여기서 그래프 그려 몇 개만 나오는지 계산해보는 거죠. 그러세요 그러면. 스텝 C 36번까지 숙제예요. 죽으려고 그래. 이제 스텝 A 근데 36번부터 설명하면 안 돼요, 저희? 36번이요? 네. 너무 구고해요. 그래요. 진짜 많이 안 했는데 아, 진짜 7점 안 했구나. 7점 하자. 하는 게 의미가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31번부터 부를게요. 맞는 말이긴 한데. 31번 신우는 75,000원. 규종이 63,000원. 2번 39만원. 6,500원이 32번 2분. 33번 47.6%. 47.6%요? 근데 잘안돼 너. 야. 34번 12.5%. 35번 시속 52km. 1시간 13분에 다시 1시 13과 67분에 29분. 그 사람 있었어요. 네? 그 사람 있었어요. 뭐라고요? 그 사람 있었어요. 몰라. 순간 있긴 한데 틀렸어. 아, 추워. 36번 이거 푼 사람 있어요? 프로 분명. 답이 나온 사람 그냥 이렇게까지 풀었는데. 넘어갈게요. 37번 나영이 시속 8km, 지훈이 시속 6km. 역시 몰랐어. 38번 0점. 39번 45분. 자 하나라도 맞은 사람. 오, 뭐 맞았어? 38번이요. 32번. 굿. 잘했네. 아, 그래요. 그러면 약속대로 36번부터 할게요. 이렇게 많이 틀렸어. 아니 뭐 그럴 수 있지. 그래서 뭐 생각보다 보면은 아, 나 지우개 또 친구가 셀피었어. 제발 너는 지우개 관리 좀 해라. 아니, 제 친구가 셀피기 때문에. 아니 애초에 그냥 그런 빌려주시고 빌려줘. 아니, 진짜. 하나 없어졌다. 친구가 세르방에 관리해주는 애초에 그럼 필통을 지금 가져가는 아, 진짜. 지우개를 없네. 지금 손으로 지우고 있어.
지우개 원리. 어제? 손으로 비비는 거? 안 지워지는데? 나 옛날부터 시전했었는데. 너 손은 지우개가 아니라서 그런 거야. 지워주는데? 내 손은 지우개가 아니야. 지우개를 만들어주지 않았어. 사람들은 대부분 지우개를 만들었어. 지우개. 자, 여러분 우변에서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저 무지막지한 수들 중에서 이 수들 그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400으로 No, 제곱. no, 300원. no, no. 뭘까? 위치 20 위치 30. 맞아. 네? 2씩 늘어나고 있어요. 네. 왜 2씩 늘어날까요? 2씩 늘어난다는 건 뭘 말하는 걸까요? 제곱이 안 되는데. 아니야, 우리가 평소에 방정식에서 플러스 2로 두는 거 뭐 있어? 뭐 있어요? 하나가 있으면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2 이렇게 가는 거 어떨 때 그렇게 하는 거야? 저거.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개념은 짝수 홀수 개념입니다. 아. 왜 2씩 늘어날까요? 다홀수로 통일시키기 위해서예요. 그거를 어디다 쓸 거냐면요. 일단 이 문제를 봤을 때 이거 A로 묶어서 B, C, D, E 마이너스 1 이거는 잘 안 보이나? B로 묶어서 A, C, D, E 마이너스 1 C로 묶어서 A, B, D, E 마이너스 1 D로 묶어서 A, B, C, E 마이너스 1 네? 잠깐만요. 아, 그 다음에 1로 묶어서 A, B, C, D 마이너스 1 아니지 않아요? 왜요? 왜? D를 곱했잖아. D를 아니야. 곱했잖아. 뭐가 아니죠? D를 곱했으니까 지금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틀렸다고 말하는 거에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을 거야. A, C, 그치? D, E A, B, C, D, E에서 왜 B를 나누면 A, C, D예요? 왜? 왜 어째서 저런데? 몇 번째 거 말하는 거지? 두 번째 거예요. 두 번째 거. 아니 그냥 다 A 첫 번째 건 이해가 되거든요. 네. 첫 번째 건도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잠깐만요. 자, 주혁이가 선생님이 틀렸다고 말했으니까 굉장한 근거를 가지고 있었을 거야. 근거가 뭐야? 아니 저기 A가 틀렸다고 맞는데 그 말하는 A를 뺀 거잖아 지금. A를 곱했으니까 A를 저기 A, B, C, D, E, A 곱해져 있는 거잖아. 근데 거기서 A를 나눈 거잖아. 그럼 없어지겠지. 근데 B, C, D, C에서 A를 곱했을 때 B, C, A, D, C가 뭐지 너? B, C, D, E잖아. 이게 아니 어째 B, C, D, E에서 A를 곱했을 때 A, B, C, D, E가 아니지 않아요? 왜 아니죠? B, B, C, D, E에다가 A를 곱하면 왜 A, B, C, D? 아니 다섯 자리 자연수로 이해한 거야? 그럼 어떻게 되죠? 얼마가 되는 거지? 아 바본가? 아 5자리 자연수인 줄 알았어요. 아 그래서 그래서 A를 빼는 거야. 자, 주혁아. 다른 사람이 틀렸다고 얘기할 땐 좀 더 심사숙고를 거친 다음에 말하도록 해라. 지금 선생님은 상관없는데 너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러면 안 돼. 알겠지? 네. 아무튼 A, B, C, D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나타낼 수 있었으면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겁니다. 자, 357에 뭐 400제곱, 410제곱, 420제곱 뭐든 상관없어요. 어쨌든 홀수를 제곱했다는 건 홀수 곱하기 홀수를 했다는 거죠. 몇 번을 했는지는 상관없어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무슨 수가 나왔을 거예요? 홀수. 우리는 지금 다 홀수예요. 전부 다. 됐나요? 그 다음에 A, B, C, D, E에서 뭐 A, B, C, D, E를 다 빼가지고 홀수가 나온 건데요. 뭐에서 뭐 빼서 홀수가 나오려면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짝수에서 짝수 빼면 뭐 나와요? 짝수. 짝수가 나옵니다. 짝수에서 홀수 빼면 짝수. 홀수 나와요. 홀수에서 짝수 빼면 짝수. 홀수 나와요. 홀수를 뺀다는 거는 병덩이라고 보시면 돼요. 짝수를 뺀다 상태 유지예요. 그러면 결과가 홀수가 나오려면 짝에서 홀을 빼든가 홀에서 짝을 빼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위에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해볼까요?
자, 지금 홀수를 다 뺀 거예요. 왼쪽은 다 짝수입니다. 그럼 A, B, C, D, E는 전부보다 A, B, C. 홀수. 홀수라고 봐야 되는데 A, B, C, D, E는 그럼 뭘까요? 5개 다 곱했을 때 홀수죠. 홀수. 홀수죠. 돼요? 안 돼. 안 돼요. 홀수에서 짝수 뺀 거라고 생각해 봅시다. A, B, C, D는 다 뭐가 돼야 돼요? 홀수. 아니 짝수. 짝수가 돼야 되죠. 근데 A, B, C, D는 짝짝짝짝짝 곱하면 뭐 돼요? 짝수. 짝수예요. 이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렇게 묶은 이유는 마이너스 1 이거를 좀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요. 1을 뺀다는 거는 상태 변경이죠. A, B, C, D가 뭐가 됐든 원래 짝수였으면 홀수가 됐을 거고 원래 홀수였으면 짝수가 됐을 거예요. 해서 홀수가 나와야 된다 라는 거는 곱해서 홀수가 나오려면 무조건 홀수 곱하기 홀수를 해주셔야 됩니다. 둘 다 홀수란 얘기인데 그럼 A, B, C, D, E가 반드시 홀수여야만 해요. 그럼 이게 짝수. 짝수가 돼야 되죠. 그럼 홀수랑 짝수랑 곱해가지고 홀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없어요. 이거 말이 되는 식이에요? 아니요? 아니에요. 그래서 답은 이겁니다. 그래서 채점할 때 답 얘기 안 해준 거예요. 스포일러라서. 시간이 애매한데 딱 한 문제만 해설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뭐, 몇 번부터 해야 되죠? 저희는요 몇 번부터 해야 되냐면요. 몇 번부터 해야 되죠? 20번은 아니고 20번 안 했고 20번 안 했죠? 안 했어요. 안 한 것 같은데? 어, 19번 열차인가요? 19번까지 하지 않았어요? 19번까지 했어요? 아닌가? 아니 근데 20번 일단 이거 내가식 쓴 건데. 그럼 20번 할게요. 19번까지 아니 근데 20번은 식을 세울 수는 있겠는데. 네, 영상 있으니까 저번 시간에 19번까지 한 거 맞는지 보면 되지. 안 했으면 다음 시간 또 하면 되죠. 네. 19번까지. 이거 단위 읽을 줄 아는 사람? 그 킬로와트. 킬로와트시. 오, 어떻게 알지? 킬로와트시까지는 A1. 근데 여기는 쓰겠지? 에? 9번까지는요? 9번까지요? 니는 그래, 안 근데 안 했잖아. 닌 안 왔잖아. 너 영상 안 봤어? 아니요. 영상 봤다고? 그럼 식을 이렇게 되는데요? 시계 안 적었나 보지. 정기 확실해? 아, 여기 앞에 딱 저기구나. 응? 9번까지 한 거 같기도 한데? 네? 볼까요? 아, 내가 사실 9번. 아니요, 저 10번이 맞았다고 채점이 돼 있어요. 보셨어요? 10번까지 한 거 같은데요? 그런가? 그래요? 5번까지 한 거 같은데. 아, 10번까지 한 거 같다. 어? 오, 문제를 10개를 넣은 건데? 어? 50분이 돼버렸다. 아, 미안. 다음 시간에 할게요. 다음 시간에 그러면 11번부터 하면 되겠네. 오, 빛나가 이걸? 대단한데? 이거 빛나하지 않아요?